네, 안녕하세요. 원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챕터 11의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문장 안에 있는 요소들을 좀 개별적으로 자세히 봤다면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문장의 형식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일단 구성하는 요소부터 좀 살펴볼 건데 우리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게 문장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이거에다가 플러스로 수식어라는 꾸며주는 말들이 이제 살처럼 붙여져서 하나의 문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뼈대고 이제 수식어가 살처럼 이제 추가돼서 붙는다라는 겁니다. 주어부터 조금 살펴보면 주어는 말 그대로 보통 문장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의 주인공을 얘기하고요. 자, 있는 이가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에 밑줄 쳐줄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명사나 대명사 같은 아이들이 이 주어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옆에 문장 보시면 Kate is a student. 케이트는 학생이다. 있는 이가 라고 해석이 되죠. She visited China. 그녀는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주어,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사는 그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 또는 어떤 상태이다 라는 의미로 뭐뭐 하다, 뭐뭐 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동사로는 뭐 그냥 일반 동사, 조동사 뭐 이런 아이들이 오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 it is sunny. 자, 날씨가 화창하다.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He came to me. 그는 나에게 왔다. I can fix my car. 나는 나의 차를 고칠 수 있다. 이런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이들이 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자, 목적어는 이제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동사 뒤에 나오는 아이들이고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을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얘도 주어랑 마찬가지로 보통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옆에 보시면 자,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They give a pen to me. 그들은 나에게 펜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을이라고 해석되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보통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자, 넘어가서 보어 살펴볼게요. 보어는 우리가 앞에서도 막 분사 이런 거 배울 때 좀 살펴봤지만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보어예요. 누구나 누구,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 그래서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flowers are beautiful. 자, 꽃들은 예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문장의 주어인 요 꽃들,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꽃들이 아름답다. 즉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주격 보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자, she is a musician. 자, 그녀는 음악가이다. 주어인 그녀가 음악가이다 라고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주격 보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 엄마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을일로 해석되니까 일단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인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얘는 보어 중에서도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요 4가지가 뼈대를 이루고 나서 문장에 살을 붙여주는 수식어 한번 살펴볼게요.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한다 라는 거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형용사나 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옆에 문장 보시면 그냥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나는 멋진 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Mom usually gets up at 6. 엄마는 주로 보통 6시에 일어난다. 그냥 엄마는 그냥 일어난다 라고 해도 문장은 완성되지만 주로 6시에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아이들이 수식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문장의 요소들이 있고 자, 그렇다면 문장의 형식은 총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형식이라는 게 문장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문장에는 총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1형식은 보통 주어랑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문장 보시면 the sun, 태양이 rises, 뜬다. 자, 주어 동사만 있긴 하지만 문장이 조금 짧아 보여도 어쨌든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뜬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1형식인 거. 그다음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어라는 애는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Tom is boring 이라고 나오면 톰은 지루한 사람이다. 토미라는 아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보어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형식은 우리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라는 아이가 등장해요. 목적어는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을이라고 해석되는 아이가 목적어에 해당해요. 그래서 문장 보시면 나는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 목적어가 2개가 필요한 형식, 문장의 형식을 우리가 4형식이라고 하는데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로 와요. 이때 간접 목적어는 우리가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저 일반적인 목적어랑 똑같이 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옆에 문장 보시면 자, 우리 엄마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는 4형식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는 건 3형식이랑 똑같은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등장을 해요. 자, 보면 germs made me sick. 자, 세균이 나를 아프게 만들었대요. 지금 목적어인 내가 아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 나라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이때 이 자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이제 바로 지금부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대략적으로 1, 2, 3, 4, 5형식이 요런 뼈대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두 번째 거 이제 유닛 2로 넘어가서 1형식과 2형식 오늘은 요거 2가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1형식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주어와 동사가 이제 모여서 만들어진 형식이고 목적어나 보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문장 보시면 그녀가 달렸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어 동사 뼈대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리딩이나 이런 지문 봐보면 이렇게 짧은 문장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어 동사뿐만 아니라 뒤에 꾸며주는 어떤 부사 또는 부사구랑 보통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she ran, 그녀는 달렸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빠르게 달렸다.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부사구가 같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도 자,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on the ground, 땅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문장이 너무 간단하지 않게,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초라하지 않게 뭔가 문장에 살을 붙여주는 이런 부사들이 같이 쓰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딱 봤을 때는 이게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이야? 라는 거를 구분을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닌 뭔가 꾸며주는 용도로 쓰이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라고 시작하는 구문들이 있어요. 일단 얘네들의 뜻은 뭐냐면 이 문장의 뜻은 뭐뭐가 또는 뭐뭐들이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들은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there 이라는 표현이 주어가 아니고요. 비동사 is 또는 are 뒤에 있는 주어, 그 비동사 다음에 오는 애가 주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복수이면 are, 단수이면 is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there is an apple on the desk 라고 하면 이때 there는 주어가 아니라고 했죠.
자, 뭐가 하나 있다? An apple. 요게 주어인 겁니다. 사과 하나가 on the desk. 어디 위치에 있다? 책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There are many errors in your essay. 너의 에세이는 많은 오류들이 있다. 자, 지금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게 복수였으니까 there are 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요 there is나 there are 구문을 볼 때는 뒤에 나오는 요게 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고 단수이면 is 그리고 복수이면 이렇게 are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 형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식은 우리 아까 앞에서 표를 봤다시피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이 형식이었죠. 그래서 이 형식은 여기 있는 이 보어가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문장 구조예요. 어떨 때 쓰이냐? 동사만으로는 주어의 상태를 완전하게 설명해 줄 수 없을 때, 즉 동사가 뭔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 동사일 때, 이럴 때 뒤에 꼭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그리고 형용사가 온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 문장 볼게요. 예를 들어, 자, Jenny is kind라고 하면 제니는 친절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Jenny is까지만 문장이 나온다고 치면 주어 동사만으로 제니는 뭐뭐이다.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되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동사가 혼자 쓰일 수 없는 불완전한 동사일 때 뒤에 적어주는 게 보어라는 거예요. 자, 제니가 어떤 아이다? kind,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Jenny is만으로 우리가 제니의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이런 보어, 제니를 꾸며줄 보어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 A leaf, 한 나뭇잎이 became, 되었다라는 뜻인데 한 나뭇잎이 되었다. 말이 완성이 안 되죠. 어떻게 되었냐면 red, 빨갛게 물들었다, 빨갛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줄 그런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이런 불완전한 동사들의 종류가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비동사예요. 비동사, 우리 뜻이 뭐죠, 여러분?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they are, 그들은 이다. He is, 그는 이다. 문장이 완성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뒤에 나오시는 이런 문장들에는, 동사들에는 뒤에 꼭 보어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June is sad. 준이라는 아이는 슬프다. 이렇게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줄 아이가 필요한 겁니다.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이다. 그녀에 대한 보충 설명. 그 다음 두 번째로 become형 동사라고 돼 있는데 보통 뭐뭐가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를 우리가 become형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뭐가 되다라는 걸 의미하고 상태가 변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꼭 보어로 어떻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pro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뭐뭐임이 드러나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어떤 것이 드러났는지 꼭 보어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옆에 문장 보시면 Jerry became a singer. 자, 우리 그냥 Jerry became까지만 쓰면 문장 완성 안 됩니다. 제리는 되었어요. 뭐가 되었냐면 가수가 되었습니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The leaves turn red. 마찬가지로 나뭇잎들이 변했다. 바뀌었다. 끝 아니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빨갛게 바뀌었다. 보충 설명. 자, people, grow. 여기서 grow는 여러분 자라다 라는 뜻 말고 뭐뭐 되어지다, 뭐뭐 되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나이가 들어진다. 나이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상태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동사들이 있냐? 우리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조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look, 그냥 보다 말고 뭐뭐처럼 보이다. smell, 어떠한 냄새가 난다. taste, 뭐뭐한 맛이 난다. sound, 어떠한 소리가 나다. feel, 어떠한 촉감이 느껴진다. 이런 아이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요 아이들 뒤에는 꼭 형용사가 보어로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he looks tired. 자, 그는 뭐해 보입니까?
tired, 피곤해 보입니다. The soup smells yummy. 그 스프는 어떤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This song, 이 노래는 great, 아주 좋은 소리가 난다. Your massage feels good. 너의 마사지는 아주 좋은 느낌이 납니다. 이 피자는 맛있는 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감을 나타내는 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 뒤에 어떠한 뭐뭐가 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아이들이 보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seem 또는 appear 이라는 동사 둘 다 뭐뭐인 것 같다. 그리고 또는 뭐뭐처럼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자, he seems interested. 그는 뭐 흥미를 느낀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interested 요게 보어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요 두 개는 그냥 우리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감 동사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요런 아이들 우리가 뒤에 꼭 뭐랑 같이 온다고 했죠? 형용사랑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오감 동사 다음에 like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 뒤에 명사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like가 우리 뭐뭐 같이 또는 뭐뭐처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뭐뭐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밑에 문장 he looks like 이런 식으로 looks뿐만 아니라 like라는 전치사가 같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꼭 명사랑 같이 나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빠처럼 보인다. 요거 오타네요. father 할 때 요 알이 빠져야겠죠. 지워주세요. father. 그는 그의 아빠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 써줄 수 있고 옆에 하나 더 the chocolate. 그 초콜릿은 taste like. 어떤 맛이 나냐면 쿠키와 같은 맛이 납니다. 그다음 it smells like perfume. 자, 그것은 마치 퍼퓸 같은 냄새가 난다. 향수 같은 냄새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감동사는 오감동사 뒤에 바로 이제 보어가 나올 거면 그때는 어떤 거? 형용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오감동사 다음에 like라는 표현이 같이 나왔을 때는 꼭 뭐랑? 명사랑 같이 적어줘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가 볼게요. 우리 요 앞에서 요 오감동사에 나왔던 feel, taste, smell 요 아이들이 목적어를 가져서 사명식으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요게 어떤 표현인지 조금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feel, taste, smell 요게 뜻할 수 있는 게 사실 두 가지예요. 지금 얘가 이 형식에서 사용이 된다면 얘네들은 일단 앞에서 나온 것처럼 어떠한 촉감이다. 적어볼게요. 그다음 taste라고 하면 뭐뭐한 맛이 난다. smell이라고 하면 뭐뭐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쵸? 근데 얘네들이 사명식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사명식은 우리가 목적어를 가지는 애죠. 그래서 이때는 해석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자 무엇을 목적어 무엇을 느끼다 라고 해석이 되고 테이스트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맛보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스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맡다, 냄새 맡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 이형식 동사였는데 뒤에 목적어가 어떻게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형식, 삼형식에서 다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형식 뒤에 보어랑 같이 왔다. 그럼 뭐뭐한 촉감이 난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삼형식 목적어랑 같이 쓰였을 때는 무엇을 느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러면 우리 예문 두 가지만 얼른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I felt something on my back. 나는 내 등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느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I tried eating food from other country.
라는 다른 나라들의 음식들을 먹어보려고 그는 시도했다. 자, it tastes like French food. 자, 이때는 저 위에 있던 taste like 뭐뭐 같은 맛이 났다 라고 쓰인 표현이니까 네, 여기서는 요게 아니죠. 삼형식 표현은 아닌 거고 요거 어떠어떠한 맛이 났다. 여기서 똑같은 표현인 거죠. like 뒤에 뭐랑 같이 온다? 명사랑 같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전반적인 문장의 뼈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1형식, 2형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복잡할 거예요. 3형식, 4형식, 5형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